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자, 33번째 강의. 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분진 폭발. 이것도 32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2강도 간단했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강의 드리는 이 33강 분진 폭발도 아주 간단해요. 몇 개만 딱 암기하고 있으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또 엄청 잘 나온단 말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만 해준다고 해도 합격할 확률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유튜브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간단한 거라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분진 폭발 강의 자 들어갑니다. 자, 분진 폭발이 뭐냐? 이제 정의를 먼저 내려보는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분진은 뭐죠?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루 상태로 팍 공기 중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딱 첫머리에 떠올라와야 되는 게 뭐예요? 분진 그럼 뭐죠? 입자가 작다. 공기 중에 떠 있어야 되니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입자가 작은 상태로 공기 중에 떠 있으니 표면적이 엄청 넓어졌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표면적이 넓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공기 중 산소와의 반응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잖아요. 그죠? 접촉 면적이 넓어졌으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연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연소가 일어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분진 폭발이 왜 분진 연소라고 하지 않고 분진 폭발이라는 용어를 붙였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죠? 요것만 머릿속에 딱 정리, 원리적인 얘기는 이게 근간인 거예요. 이 원리적인 얘기를 가지고 머릿속에 정리하시면서 이 각각의 종류에 대한 것만 딱 알고 계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시험 문제는 요 페이지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정의 한번 다시 볼까요? 가연성 분진이 즉 미세한 입자가 공기 중에 일정 농도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 저마원이 존재한다면 연소 폭발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일정 농도 이상 그랬잖아요. 여기도 분진이 폭발하거나 연소하려면 연소 하한계가 있고 연소 상한계가 있잖아요. 그 폭발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어떤 가연물의 농도는 항상 폭발 범위, 연소 범위 안의 농도로 존재해야지 연소하거나 폭발하는 거죠. 그거보다 농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다라고 해서 또 폭발이 일어나는 거나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농도 그 범위 내에 존재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예요. 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죠. 특히 분진의 경우에는 단위무게당 표면적의 비율이 높아진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하거나 결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증가할 것이고 폭발할 위험성이 증대되더라 이런 얘기죠. 됐죠? 그럼 분진 폭발이 일어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볼까요? 이것도 요 자체로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한 다음에 암기하는 게 좋죠. 자, 일단 공기 중에 떠 있는 미세한 입자 분진은 당연하죠. 가연성이어야 되죠. 공기 중에 둥둥둥 떠 있는데 불연성이다 그러면 연소 일어나겠어요? 폭발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진은 기본적으로 가연성 물질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떠 있어야 되니까 부유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분진 폭발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 다음에 화염을 개시할 정도의 충분한 에너지를 갖는 점화원이 존재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연소가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분진 폭발이 일어나고 연소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산소가 또 있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강조드렸던 폭발 범위 이내의 분진 농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형성됐을 때 폭발이 일어나겠다 이런 얘기죠.
어렵지 않죠? 점화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연소의 3요소가 뭐예요?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가연물, 산소, 점화원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가연성, 가연물질, 가연물이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점화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갖춰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공기 중에 오래 떠 있어야 되고 폭발 범위 이내의 분진 농도가 존재한다면 폭발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를 묶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조건이 형성됐어도 폭발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고 없는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분리해 놓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분진 폭발하는 물질 대표적인 게 석탄, 금속분이에요. 그래서 금속분이 위험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자, 금속분, 그 다음에 식료품 중에서도 밀가루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밀가루. 그러니까 밀가루 제조 공장에서 몇 번 그 뉴스에도 나온 것 같아요. 옥수수. 여기 옥수수 가루 안 나오나요? 옥수수 가루는 안 나오네. 하여튼 밀가루, 그 옥수수 가루를 저장하는 저장 창고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던 게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납니다. 분진 폭발해요, 밀가루. 그다음에 후춧가루, 담배가루, 뭐 목분, 그죠? 뭐 나무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가루를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 콜크, 종이가루 이런 것들은 분진을 폭발시키게 한다. 분진 폭발이 일어나는 물질이다. 그 다음에 분진 폭발 위험성이 없는 물질은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시멘트 가루예요. 시멘트 가루는 분진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모래, 뭐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건조사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마른 모래. 얘는 소화하는 데 쓰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분진 폭발이 일어나지 않겠죠. 석회분말, 가성소다 이런 아이들은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새로 보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요 코크스도 일단 석탄의 일종이에요. 석탄. 코크스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그 콜라의 코크하고 뭐 똑같나요? 저 좀 헷갈리는데. 코크스는 석탄의 일종이에요. 이걸 어떻게 제조하냐면 공기를 완전히 차단시킨 상태에서 석탄 갖다 놓고 공기를 완전히 차단시킨 상태에서 1000도 정도 되는 고온으로 딱 가열하면 석탄이 내부에 존재하던 휘발 성분이 싹 날아가는 거죠. 그 휘발 성분이 싹 날아가고 남아있는 고체 덩어리를 우리는 코크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성분은 탄소가 되겠죠. 어쨌거나 석탄에서 비롯된 놈이다. 그 다음에 여기 카본 블랙 이렇게 나오잖아요. 카본이라는 뜻이 뭐예요? 카본이 뭐예요? 탄소. 그죠? 석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본 블랙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복사기 있죠. 복사기. 프린터기 복사기에 보면 거기 먹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 검은 미세한 가루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카본 블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아마 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놈도 탄화수소를 근간으로 하는 물질이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얘네들은 분진 폭발하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험물에서 금속분은 많이 다뤘죠.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철분 등 같은 거는 우리가 폭발할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다 아시겠죠. 전분이 뭘까요? 전분. 우리 스타치를 녹말이에요. 녹말. 다른 말로 우리는 전분을 녹말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과학적인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뜻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녹말 그러면 우리가 생명과학이나 뭐 화학 쪽에서는 식물이 광합성하잖아요. 식물이 광합성하면 포도당이라는 걸 합성하고 그 포도당을 다당체로 해서 식물체 안에 저장해 놓는 저장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물질이죠. 하얀색 분말이에요. 이걸 만약 추출해서 건조시킨다면 흰색의 분말 형태를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은 그게 아닌 모양이에요.
감자, 고구마를 물에 불린 다음에요. 그거를 팍 갈면은 이제 앙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가른 다음에 오래 놔두면 앙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밑에 가라앉은 앙금을 말린 걸 우리는 전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시판 제품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제조를 한 거겠죠. 자, 전분을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효모는 많이 들어보셨죠? 효모. 효모는 우리가 이스트 하는 건데요. 맥주, 빵 이렇게 이제 만들 때 그 재료가 되잖아요. 그 맥주를 만들 때 효모가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맥주를 만들 때 이 효모가 발효를 하면 두 가지 물질이 나와요. 알코올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맥주나 이런 걸 제조할 때는 이 알코올을 생성할 때 얘 때문에 우리는 주조, 술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빵은 부풀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트가 발효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와요. 얘 때문에 빵이 부풀려지는 거예요.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얘를 건조시킨 효모도 우리는 분진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이게 코르크. 코쿠스하고 달라요. 그죠? 코쿠스는 아까 석탄을 1000도씨로 밀파시킨 상태에서 1000도씨로 가열하면 휘발성분 싹 날아가고 남은 고체 덩어리를 코크스라고 하는 거고, 코르크는 달라요. 코르크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였죠? 우리 와인이나 이런 데 보면 와인 뚜껑 뻥 하고 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코르크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들도 살아있는 생명체 식물 세포였는데 얘네들이 죽으면서, 그죠? 거기에 이제 뭐 슈베린이라고 하는 밀랍같이 생긴 거 있어요. 굉장히 가벼워요. 물에 둥둥 둘 정도로 가벼워서 걔네들이 이제 죽은 세포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코르크 막에 보면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죠? 그거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나머지 뭐 어려운 것들은 없고요. 어쨌거나 이러한 것들은 분진 폭발하는 것이고, 시멘트 가루, 모래, 석회 분말, 가성소다 등은 분진 폭발하지 않는다. 꼭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이 분진 폭발에 대한 문제도 한 문제 딱 맞추신다 이런 얘기죠. 석회 분말은 뭘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시멘트 가루, 석회 분말, 가성소다 다 사촌지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사촌지간에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다 분진 폭발 위험성이 없는 물질에 묶어졌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석회 분말이 뭘까요? 석회 분말의 주 성분은 뭐죠? 귤 껍데기, 조개 껍데기. 얘네들이 바다 밑에서 퇴적이 되는 거예요. 퇴적이 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이면서 걔네들이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탄산칼슘 있죠. 카카오톡 CaCO3 탄산칼슘이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퇴적암지층에서 만들어진 게 우리는 석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석회암, 석회석 그것들을 분쇄시켜서 만들어낸 게 우리는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 분말은 시멘트의 원료가 된다 또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멘트 가루, 석회 가루 얘네들은 다 사촌지간인 거예요. 아시겠죠? 가성소다 그랬는데 가성소다 그랬는데 얘는 뭐라고 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얘는 양잿물이에요. 양잿물. 근데 양잿물 그러면 말 그래요. 잿물 그러면 옛날 우리나라에서 옛날 우리나라 세탁세제가 없을 때 그죠? 뭐 집등을 다 태운 다음에 그 태우고 나온 것들을 우려낸 물이 세탁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썼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잿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 양잿물 그러잖아요. 양, 서양에서 건너온 잿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서양에서 건너온 세탁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서양에서 건너온 세탁제제다 이런 뜻이라 양잿물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얘는 액체가 아닌 거예요. 얘는 화학적으로 얘기하자면 NaOH, 수산화나트륨 고체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잿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고유에 썼던 그 액체 성분이 맞지만 서양에서 건너온 잿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잿물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얘는 고체예요, 고체. 수산화나트륨 NaOH를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용어만 뚝 써놓고 또 지나가면 또 직접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짬짬이 간단하게 설명을 다 드려본 거예요. 어쨌거나 분진 폭발하는 물질,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지만 다른 것들도 알아두세요. 석탄, 금속분, 밀가루. 그 다음에 분진 폭발 위험성이 없는 물질은 시멘트가루, 모래. 제일 많이 출제된 유형이고 시멘트가루와 사촌에 해당되는 석회 분말, 가성소다도 같이 알아두셔라. 되셨죠? 자, 그럼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문제 푸는 거는 되게 간단할 거예요. 보세요. 가연성 고체의 미세한 분말이 일정 농도 이상 공기 중에 분산되어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미세한 분말, 일정 농도 이상 공기 중에 분산,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하는 게 뭐냐? 분진 폭발. 그러니까 분진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시험 문제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자, 뭘까요?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거 모래 탁 써야죠. 그죠? 아까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3번은 뭐죠? 황가루. 공기 중에 떠 있을 때 주된 위험성에 해당되는 거 뭐예요? 분진 폭발 뭐 이런 얘기죠. 다른 것들은 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지문들을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수증기 발생, 전기 감전, 인화성 가스 발생,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분진 폭발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또 볼까요? 이건 약간 좀 응용한 것 같은데 볼까요? 분진 폭발할 때 일반적인 소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당연하죠. 금속분에 대해서 물을 사용하면 큰일 나요. 왜? 금속분은 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금속은 물하고 만나면 가연성의 소기체 발생해요. 큰일 난대요. 큰일 나요. 물 사용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금속분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써드릴게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금속분에 대해서 적응성을 보이는 소화약제는 많지가 않아요. 딱 4가지예요.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약제, 그 다음에 뭐죠?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요 4가지밖에 없어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속분의 적응성을 보이는 소화약제는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약제,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으로 소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적절하지 않다 맞는 얘기죠. 또 볼까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분진 폭발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연소 폭발이기 때문에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자, 보세요. 분진 폭발 시 직사 주수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소화해야 한다. 이거는 대단히 효과도 없어요. 직사 주수라는 게 뭐죠? 우리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옥내나 옥의 그 소화전 있죠.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가끔 보면 소화전에 이렇게 호스 같은 거 말려 있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거기서 호스를 끌어다가 노즐을 조절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물줄기를 쫙 쏴대는 거예요. 이게 직사주소예요. 직사. 직접 분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분진이라는 게 뭐죠? 공기 중에 안개처럼 쫙 퍼져 있는 건데 가느다란 물줄기를 압을 높여서 쏴준다 한들 그 분진 상태로
온 공간에 퍼져 있는 거를 일시적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진 폭발할 때는 그 직사주소에서 순간적으로 소화해야 된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네요. 분진 폭발 위험이 가장 낮은 거 뭐죠? 아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시멘트 가루.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 앞에서 말씀드린 요 분진 폭발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정리해 놓으시고 폭발은 어떨 때 일어나는 것이냐 요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아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32강도 그랬지만 이번 33번째 강의도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데 시험 문제는 매년 매회 나온다고 보시고 꼭 정리해 놓으셔서 한 문제 꼭 맞추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34번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